정부는 앞으로 20년 동안 장애인들이 시설 중심의 집단 생활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 속에 이 시설에 대한 지원부터 줄면서 장애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장애아동 거주시설의 복지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중고거래 앱을 살펴보기 바쁩니다. 혹시라도 무료 나눔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전 불에 탄 싱크대는 아직도 못 바꿨고 20년 넘게 사용한 차량은 안전벨트가 고장났지만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기관은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정부 기조예요.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저희는 올해 받았어요. 근데 같이 지원했던 아동이 있는 기관들은 차량 다 지원 못 받았어요. 25년 전 세워진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애초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시설을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어서 아이들이 지금 영유아 친구들이 조금 낙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바로바로 바뀌는 게 조금 어렵고 이곳 아이들이 그냥 현재 조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처치만 하고 있는. 장애 거주시설 가운데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곳은 전체 시설의 약 60%. EBS 취재진은 전국에 있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9곳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 중 8곳이 후원금에 의존해 시설을 수리했습니다. 지원 사업이 있지만 지원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에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작은 지원이라도 받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원 단가는 최근 7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설 환경 개선을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지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손을 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탈시설 정책 이후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부터 줄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2019년 183억 원에서 올해 84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가정 중심의 어떤 보호 지원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시설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탈시설 대책은 더 열악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야 장애 아동을 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전문 위탁가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 아동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문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장애 아동은 지난해 기준 총 357명으로 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의 13%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능보강 예산을 늘리려 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장애 영유아의 탈시설 대책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내일 지역사회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